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이네요. 자, 10월 22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이 되겠습니다. 말더듬.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말이 또 이렇게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일 경우가 되겠지만, 물론 뭐 말더듬는 것은 어린 아이도 어린 아이지만 뭐 성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말을 더디게 배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건 시기의 문제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육이 되고 나면은 뭐 인제 정상으로 다 인제 돌아오죠. 네. 그러나 인제 그 과정까지는 인제 부모들이 또 이렇게 가슴을 졸이는 그런 일도 이제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말더듬도 일종의 그 인제 장애인데, 이제 그런 걸 갖고서 어 이게 장애라고 생각하질 않고, 예전에는 애가 성질이 급하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말을 더듬으면 막 이제 혼을 내고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었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뭐 같은 또래 아이들이 동네에서 같이 커가면서 인제 말 더듬고 하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 봤죠. 종종 봤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음 인제 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인제 그런 현상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뭐 인제 그렇게 인제 한 세상 이렇게 인제 살아왔는데, 그러한 그 말더듬의 어떤 그 현상을 보고서 마치 막 이렇게 혼을 내고 그다음에 뭐 정신 차리게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인제 그걸 고쳐질까 해서 인제 어른들이 그때 당시는 어 그런 뭐 그것도 일종의 치료법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많이 다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일종의 질환이다.'라고 보고서 인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인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오늘 그 세계 인제 말더듬 인식의 날이 되겠는데, 말더듬을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런 내용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오늘의 그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볼까요?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 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 줄여서 ISA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은 매년 10월 22일로서 세계인들에게 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1988년부터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사실 뭐 어렸을 때 보면은 말더듬는 아이들이 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성질이 급하고 그럴 때 인제 말이 이제 더듬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몇 번 뭐 예를 들어 말더듬이라는 말을 하려면 말더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인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참 좀 민망하고 인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또 막 인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은 인제 그 아이는 더 당황해 갖고 또 더 말을 더듬게 되고, 이게 인제 뭐 빈곤의 악순환 같이 그런 말더듬의 악순환이 인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더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거로 치부하기에는 쪼끔 뭔가 병리적인 그런 원인이 인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사실 뭐 요즘은 아이들을 워낙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아이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말도 더듬고 그런 애들은 별로 인제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인제 말도 더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죠. 음 브루스 윌리스가 어 주인을 한 다이하드 시리즈가 있죠. 1 편인가 2 편인가에 음 그 금괴를 훔치려고 했던 그 범인 중에 그 우두머리가 말더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일 계통의 인제 그 사람으로 거기 소개가 돼 있는데, 마치 뭐 나치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그렇게 인제 영화를 만들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인제 1 편에 죽은 그 인제 자기 형인데 그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인제 브루스 윌리스를 인제 골탕을 먹이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 위장 전술 속에서 그 미국 어 뭐
연방은행인가요? 뭐 정확하게 뭐 뭔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관돼 있는 금괴를 갖다 이제 털어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때 그 범인의 그 우두머리가 말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말더듬는 거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억양이 인제 독일 사람들 억양, 독일 사람들 영어는 좀 딱딱하죠. 예. 마치 이 영국 영어를 듣는 듯한 물론 뭐 말은 다르지만 그 딱딱함이 영국 영어나 어 독일 사람들이 하는 영어나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뭐 세계 각국에 인제 영어가 있어 갖고 우리 보면 콩글리시라고 얘기하죠. 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영어는 미국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발음에 우리 귀가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그렇게 인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영어나 독일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좀 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죠. 마치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글쎄 뭐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얘기가 쪼끔 딴 데로 빠져나갔네요. 각설하고 다시 말더듬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자 말더듬이란 특정 소리나 음절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거나 지연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언어 유창성의 장애이다. 그러니까 뭐 말 더더더더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빠르게 인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인제 현상이 인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입에서 뱅뱅 도는데 탁 못 내뱉는 거. 그것도 인제 일종의 말더듬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반복하거나 그다음에 지연하는 증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 유창성의 장애.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장애다라는 얘기. 자 장애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뭐 이게 습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장난치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이 말더듬도 장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제 교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성질의 일종의 그 이제 디스오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상 대화 중에 말을 더듬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비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의 유창성의 장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더듬 하는 그런 그 증상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인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할 때도 인제 당황하고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탁 받았다거나 그럴 때는 말이 바로 안 나오죠. 그러면서 또 인제 자신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고 뭐 이 뭐 추임새가 자꾸 들어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는 말더듬 환자는 아니죠.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인제 발생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비유창성이다. 정상적인데 고 순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창하게 말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 상황이 사라지면은 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언어 유창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인제 말을 할 때 이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또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 그러면서 자꾸 뭐 특정 소리를 반복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그 인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더듬 현상이 빈도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병적인 말더듬이다라고. 음 이게 일종의 병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말더듬도. 예. 일종의 장애죠 장애. 음 심리적인 장애일 가능성이 크죠. 예. 자 그다음에 말더듬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흔하게 반복되는 음을 연속해서 말하거나 말하는 도중에 말이 비정상적으로 끊기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영위하면서 저런 경험을 이제 종종 할 거예요. 아무리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말문이 콱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문이 콱 막힌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문이 콱 막히는 게 바로 말더듬의 일종이죠.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즉 유전적, 발달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환경, 심리 이걸 주로 인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죠. 말이 늦은 애가 있어요. 좀 이제 그런 경우에 인제 뭐 '별 이상 없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지만은 사실 은근슬쩍 그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겠죠. 네. 걱정이 안 된다면은 이제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음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있죠. 당혹스럽 그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말을 더듬게 돼 있어요. 자 3세 이전에는 주로 유전적 기질적인 소인의 영향을 받아서 인제 말을 더듬는다 이거죠.
이게 저럴 때에 막 다구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뭐 혼내키고 뭐 막 비난하고 "저 등신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저게 고착화되는 거죠. 요즘 부모들은 뭐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인제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컸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그때 상황도 그럴 수뿐이 없어요. 뭐 형제가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 남매였지만은 뭐 6 남매, 8 남매 어느 심한 집은 12 명 한 다스까지 막 이제 자녀를 생산해 내고 막 인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뭐 일일이 다 챙기다 보면 인제 뭐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가는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죠,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자녀들이 마음대로 못 움직여 주면 이제 답답하니까 막 인제 그런 어 이 요즘 말로 험악한 소리가 나가고 그랬는데 어 뭐 저희들 크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젊은 엄마나 아빠들한테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응? 사랑을 듬뿍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지만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것도 권리입니다. 그걸 인제 박탈을 당할 경우 특히 인제 부모님에 의해서 박탈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인제 부모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음 '정말 아이들 키울 때도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글쎄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제가 평소에 인제 존경하던 분인데 그분이 인제 저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신데 말씀을 인제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당신의 아들 며느리가 그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제 이 선생님한테는 그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존댓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지만은. 어 이제 그만큼 상호 존중해 준다는 얘기고 어 정말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같은 거를 인제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번 상황이 되면 한번 해 보시죠.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을 써 준다든가.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그 이후에는 말더듬으로 인한 좌절과 당황함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강화시켜서 말더듬이 더욱 심해진다. 네. 정말 말을 막 하고 그런 말을 막 들었을 때 그때보다는 부모 자식 간이지만 서로 존댓말을 써 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면은 어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용도 알차지고 또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말더듬 같은 저런 이제 증상은 이제 안 나타나고 사라질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증상을 한번 볼까요? 병적인 말더듬이 있는 경우 음이나 단어의 반복이 0.5초 이상 지속되며 정상적인 비유창성의 경우와 달리 증상이 대부분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예 정상적인 비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만은 이게 병적으로 말더듬 증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뭐 자꾸 반복을 하겠죠. 뭐 단어의 반복 이 말 자체도 음이나 단어의 반복 같은 경우 음이나 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 놓고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자꾸 다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왜 이래?" 뭐 심지어는 "아이 등신 같은 놈." 막 이렇게 해 버리면은 정말 어린 이제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저희들 그때하고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요즘 부모라고 해 봐야 인제 저희들의 자식 정도 나이겠지만은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요새는 끔찍하게 참 자식을 생각하고 키우겠어요.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키우면서 뭐 끔찍하게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살기가 힘들었었던 때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DSM-5. 이 DSM-5는 밑에 설명이 있지만은 이게 미국의 어떤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음 참고 자료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DSM-5 신경발달 장애 중 의사소통 장애에서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즉 말더듬이죠. 그에 대한 진단 기준에 인제 근거해서 얘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DSM-5라고 하는 것은 D는 diagnostic 그다음에 and
S는 statistical이죠. 그다음에 manual of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신 질환으로. 어 5는 인제 다섯 번째 에디션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그걸 줄인 약자가 DSM-5인데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표준 참고 자료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DSM-5가. 그러니까 저 안에 보면은 뭐 이게 뭐 말더듬뿐만 아니에요. 뭐 별의별 그 정신적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저기 다 들어 있습니다. DSM-5는 미국 정신과학 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개발 및 발표한 문서로 정신건강 전문가, 의사, 심리학,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당연히 뭐 이게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봐야 될 그 자료죠. 그다음에 의사 당연히 봐야 될 자료입니다. 심리학자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간호사도 역시 의사를 보조하려면은 뭐 그런 지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사회복지사. 어 제가 DSM-5라는 이 용어를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인제 접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 또한 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어 그 뭐 각종 그 인제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제 그 이제 내방하는 그 클라이언트들과 인제 상담할 때 뭐 당연히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네. 어찌 됐든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자료인데 저 안에 어 이 말더듬 장애를 진단하는 그 진단 기준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속까지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책이 인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치료와 경과 어 를 인제 봐야 되겠죠. 자 호흡 훈련, 이완 훈련 및 이완요법 및 언어 치료를 병행하며 호흡 훈련.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뭐 호흡이 불규칙하다든가 그러면 말을 더듬게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이완요법. 좀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근 진짜 말도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뭐 이 구강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어 뭐 심폐 기능도 마찬가지죠. 이 심폐 기능이 인제 막 급박해지면은 뭐 당연히 또 말도 따라서 더듬어지고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변 환경이 당혹스럽거나 그러면은 심폐 기능이 빨라지죠 당연히. 당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듬게 되니까 인제 그런 걸 완화시켜 주는 그 이완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언어 치료. 예 언어 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예 언어 뭐 교정해 주고 특히 인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다문화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 어 중국 뭐 연변에서 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뭐 캄보디아, 몽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말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말을 하는 그 연변 쪽 이제 사람이 와서 인제 우리 그 여 한국 현지 한국 사람하고 인제 결혼해서 살 때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어머니가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연변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마치 이북말씨 같아요, 북한말씨. 그러면은 아이가 커가면서 주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엄마의 말투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분명히 났는데 이북말씨를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교정해 주는 그것도 일종의 언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인제 열심히 그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다음에 기분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인제 심리적인 거겠죠. 그다음에 개인 상담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그 어 뭔가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인제 그 이제 심리 치료예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인제 가족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다. 이제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건 쪼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한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적고 연변 출신인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의 말투를 따라서 이 땅에서 태어나 갖고 북한 말씨를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족 내에서 인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걸 뭉뚱그려서 이제 가족 치료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말더듬 정도가 경미한 경우 뭐 인제 그냥 음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50에서 80%는 자연 회복이 되지만 일부 만성적인 경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좀 뭔가 중증일 경우에는 뭐 자꾸 반복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1%의 유병률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3-4배 정도 높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말 더듬는 남학생은 많이 봤어도 여학생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들 또래에서. 그다음에 인제 유병률이 1%다. 뭐 1%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1 명인데 이제 유병률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밑에 소개를 해 놨습니다.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의 수와 그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는 인제 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고 또 중국 사람하고도 다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라마다 유병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뭐 세대별로도 인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에 인제 이 조사를 했느냐 문제겠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다듬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이건 유병률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최근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1%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뭐 말 더듬는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경미한 사람도 있어요. 그 경미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인제 1% 다라는 얘기인데 뭐 경미한 경우는 뭐 50에서 80% 정도가 자연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없다기보다 인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좀 중증인 경우에는 인제 그 어떤 교정 치료를 받아야죠.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교정 시설도 있을 거고. 네.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자, 그래서 인제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어 영상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다음은 말더듬 치료에 관한 영상이라서 소개를 합니다."라고 돼 있죠. 네. 음. 말더듬의 인제 직접 치료.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걸 여기서 여기를 딱 눌러 갖고 틀어 드릴 수는 없고 요것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유창성 장애 언어 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유창하지 못하는 경우 말을 더듬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언어 치료, 그다음에 말더듬의 핵심 행동. 말더듬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더듬고 하여튼 뭔가 주의가 산만할 경우에는 뭐 좌우를 막 살핀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핵심 행동 같은 것 전반적으로 보고서 직접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영상이 되겠어요. 무지개샘 언어 치료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음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을 더듬는 그 토끼가 아주 그냥 부끄러워 갖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네. 해상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을 인제 맞이를 해서 말더듬의 내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음 말을 더듬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근데 말이 또 더딘 것도 있어요.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인제 상당히 인제 뒤처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아이를 둔 가정은 또 인제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뭔가 그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인제 저런 것들이 인제 사라지죠. 근데 인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인제 걱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에 맞는 적합하고 훌륭한 치료와 교정을 이제 해서 어 그런 모든 말더듬는 그 아이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기념일의 그 명칭이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더듬 그 환자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그걸 인식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뭐 주변의 친구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부모 모두가 다 이 말더듬는 아이의 어떤 그 상황, 어 그 원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식한다라는 거. '아, 저기 말 더듬는 애가 있네.' 하고 그거를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존재론을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인식론을 얘기하는 데요. 인식. 그걸 '아, 저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 줄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자라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세계 말더듬 인식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